50년 경력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전하는 아침 건강 비책, 병원 갈 일 절반으로 줄이는 3가지 음식. 얼마 전, 제 오랜 환자이신 김민준 어르신, 78세, 남께서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농사일로 바쁘셨던 분입니다. 원장님, 아침은 무슨 아침이요? 그냥 커피 한 잔이면 좋카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죠. 저는 서울 강남에서 50년간 환자들을 돌봐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잘못된 식사 후 갑자기 쓰러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실천하시면 병원 문턱 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침에 이 3가지 음식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약값 걱정 덜고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 의사 인생 전부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반세기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값진 지혜입니다. 만약 이 조언을 가볍게 여기고 예전처럼 생활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마치 서서히 바람 빠지는 타이어처럼 매일 조금씩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큰 문제로 터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박지은 할머니, 75세. 께서 극심한 복통과 토열로 구급차에 실려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뜨끈한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것이 수십 년 습관이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급성 위출혈이었습니다. 아침 빈속에 뜨겁고 짠 국물을 바로 붓는 것은 위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는 마치 한겨울 꽁꽁 언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잔이 쩍하고 깨지듯 우리 위벽도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 동네 이현우 할아버지, 80세. 남께서는 평생 아침 식사를 거르셨습니다. 그러다 76세 되던 해, 집 앞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회복하셨지만, 저는 그분께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아침을 걸으면 혈당과 혈압이 급격히 요동쳐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마치 고무줄을 갑자기 당겼다 놓는 것과 같아요. 실제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년층은 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병 위험이 무려 36%나 높다고 합니다. 36%라는 숫자.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 어르신 3분 중 1분 이상이 더 위험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최영경 할머니, 72세. 는 과거 아침을 자주 거르셨고, 그로 인해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사셨습니다. 연간 병원비로만 300만 원 넘게 지출하셨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아침 식사를 꾸준히 챙겨 드신 후 1년 만에 병원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그 돈으로 손주들 학원비도 보태주시고 친구분들과 온천 여행도 다니신다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아침을 걸으면 밤새 비어있던 위에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강력한 위산이 위벽을 서서히 녹여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합니다. 위궤양이 심해지면 위출혈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제 제가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려 건강을 되찾게 해드린
한국인의 몸에 맞는 건강한 아침 식사법을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지긋지긋한 약봉지를 줄이고 병원 가는 횟수를 현저히 낮추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강동호 할아버지, 79세. 남,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설렁탕이나 해장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것이 낙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20년 넘게 위장약을 달고 사셨죠. 제가 아침 식사법을 바꿔보시라고 권유드렸더니 처음에는 의사 양반. 이 나이에 입맛 바꾸는 게 어디 쉽나 하시며 시큰둥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속쓰림과 더부룩함이 사라지면서 위장약을 완전히 끊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 돈으로 손주들에게 맛있는 간식도 사주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게이트볼도 즐기신다며 연신 고맙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우리 위는 어떤 상태일까요? 보통 저녁 식사 후 다음 날 아침까지 최소 10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마치 긴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곰과 같습니다. 이런 예민한 상태의 위에 갑자기 뜨겁거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넣으면 위가 깜짝 놀라 경련을 일으키거나 위벽에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잠시만 더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조언은 90을 넘긴 제 자신이 단 한 알의 약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대부분이 아침에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김치나 매콤한 젓갈 같은 자극적인 반찬을 곁들이십니다. 이러한 식사가 왜 위험한지 이제는 아시겠죠? 빈속에 갑자기 너무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 위벽이 손상됩니다. 마치 단단한 나무에 매일 망치로 못을 박는 것처럼 우리 위는 매일 조금씩 상처를 입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한국영양학회와 일본 국립장수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노년층은 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노년층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30%나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와 치매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침을 걸으면 뇌로 공급되어야 할 포도당과 영양분이 부족해져 뇌 기능이 저하되고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뇌세포가 손상되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원장님, 이제 와서 평생 해온 습관을 어떻게 바꿉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생활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제 환자 수천 명이 이미 그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아침 식사의 핵심은 부드럽게 위를 깨우는 것입니다. 밤새 쉬었던 위에 갑자기 큰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으로 부드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윤태영 할아버지, 85세. 남, 는 76세의 만성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아침에 뜨거운 국밥만 고집하셨죠. 제 조언대로 아침 식단을 바꾸신 후 불과 3개월 만에 위장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80이 넘은 연세에도 매일 아침 인천대공원에서 태극권 수련을 하시고 주말에는 젊은이들처럼 자전거도 타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건강 비결을 물어볼 정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위장질환 진료비가 매년 15%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잘못된 아침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병원비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꿔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꼭 올라야 할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제가 50년간 환자들에게 꾸준히 권해왔고, 수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면 약국과 병원에 덜 가게 되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아침에 먹어야 할 첫 번째 최고의 음식은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물. 그게 뭐 그리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마시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새 우리는 수면 중 호흡과 피부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많은 양의 수분을 잃습니다. 소변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가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깨끗한 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마시는 물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냉수는 빈속에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갑자기 찬물로 세수하면 얼굴이 얼얼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우리 위도 차가운 물에 깜짝 놀라 수축하고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경험으로는 아침에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손등에 살짝 떨어뜨렸을 때 따뜻함보다는 차갑지 않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온도가 적당합니다. 약 25에서 30도 정도의 미온수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스며들어 몸속 순환을 원활하게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가능하다면 정수된 물이나 한번 끓여 식힌 보리차, 옥수수차도 좋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16% 향상된다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의 결과가 있습니다. 밤새 가벼운 탈수 상태였던 몸에 수분이 공급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늘어나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16%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 또한 기쁨을 느낍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저희 아파트 위층에 사시는 한미숙 할머니, 83세. 는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다른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 아침에 머리가 더 맑아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 장기대회에서 연승을 거두실 정도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셨다며 소녀처럼 웃으십니다. 물이 우리 몸에 주는 좋은 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진대사 촉진. 잠자던 몸의 신진대사를 깨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장 운동 활성화. 장 연동 운동을 도와 숙변 배출을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혈액순환 개선. 혈액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를 포함한 온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노폐물 배출. 밤새 쌓인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과 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 윤활. 관절액을 보충하여 아침에 뻣뻣했던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아침 물 마시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옆 탁자 위에 물 한 컵, 약 200ml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밤새 실온에 둔 물은 아침에 마시기에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 앉아 천천히 음미하듯 물을 마십니다. 종이컵으로 약 1.5개 분량의 물을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 등
특정 질환으로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물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좋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신유진 할머니, 78세. 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마시기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20년간 고생했던 지긋지긋한 만성 변비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라며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화장실에 편안하게 다녀오신다며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은 특히 심장 건강에 좋으며 우리 몸의 혈관을 청소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최고의 아침 음식은 바로 견과류 한 줌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매일 견과류를 한 줌, 약 25에서 30g,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20%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0년 이상 12만 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견과류 한 줌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 심장병 위험을 20%나 줄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아침 견과류 섭취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우리 몸은 저장된 영양소를 사용하며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견과류에 풍부하게 함유된 불포화지방산,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등은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심혈관 질환 관련 연간 진료비가 약 3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만약 아침에 견과류 한 줌을 챙겨 먹는 작은 습관으로 이러한 막대한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아몬드와 호두가 아침 공복에 먹기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아몬드에는 양질의 불포화지방산, 식이섬유, 비타민 E,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을 도우며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마치 혈관 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혈관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6주간 매일 아침 아몬드 한 줌, 약 28g, 약 23알을 섭취한 60세 이상 노년층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3% 감소했으며 중성지방 수치 또한 15%나 줄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약물 치료 없이 오직 아몬드 섭취만으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국에서 비싼 영양제를 사 먹는 것보다 매일 아침 맛있는 아몬드 한 줌으로 우리 몸의 중요한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경제적이고 현명한 선택이겠습니까? 약물은 때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지만 견과류는 자연이 준 완벽한 영양 꾸러미이자 맛있는 건강 간식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오성민 할아버지, 68세.
남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심한 근육통과 피로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제가 아침 식전에 아몬드와 호두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6개월간 꾸준히 섭취하신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의사와 상담 후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며 매일 아침 손주와 함께 동네 탄천을 따라 산책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고지혈증 약물 복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약값만 해도 약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견과류 섭취를 통해 이러한 약값을 줄일 수 있다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견과류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루에 자신의 손으로 가볍게 한 줌 쥐어지는 양. 약 25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몬드, 호두가 특히 좋지만 잣, 피스타치오, 캐슈너트 등 다양한 견과류를 번갈아 가며 섞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맛도 다채로워지고 더욱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 약 1520분 정도 지나서 견과류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잘게 부수어 오래 씹을수록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영양소의 체내 이용률도 극대화됩니다. 입안에서 오랫동안 씹어 고소한 맛을 충분히 음미하는 것이 몸에도 더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기름 등으로 가공 처리된 견과류는 피해 주십시오. 자연 그대로의 생견과류나 가볍게 볶은 견과류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에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노년층에 비해 인지 기능, 특히 기억력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도가 60%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MRI 촬영 결과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은 뇌 혈류량이 증가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견과류가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뿐만 아니라 지휘본부인 뇌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매일 같은 견과류를 먹는 것이 지루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플레인 요거트나 오트밀에 잘게 부순 견과류를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또는 견과류를 믹서에 곱게 갈아 견과류 버터, 땅콩 버터, 아몬드 버터를 만들어 통밀빵에 얇게 발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 샐러드 위에 견과류를 부숴 토핑으로 얹어 드시면 씹는 재미와 고소한 풍미가 더해져 더욱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갈아서 두유나 우유와 함께 견과류 라떼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훌륭한 영양 간식이 됩니다. 다만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견과류를 잘게 다지거나 가루 형태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반드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매우 심각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임재현 할아버지, 82세. 남는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아몬드 열알과 호두 2알을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의사 양반이 좋다고 하니 그냥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견과류를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고 힘이 안 나는 것 같아. 요즘 들어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고 무엇보다 혈압약을 줄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사랑하는 손주들과 바둑을 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건강을 위한 2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마지막 3번째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잘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3번째 음식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그 흔한 채소가 뭐 그리 특별할까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아침 공복에 먹기 가장 좋은 채소 중 하나로 위 건강의 수호신이라 불릴 만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U, 메들메토닌 설포늄 클로라이드와 비타민 K,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벽의 재생을 촉진하며 위산 과다 분비를 억제하여 위염이나 위궤양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마치 위장의 부드러운 보호막을 한 겹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양배추에 함유된 설포라판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하여 위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3가지 음식의 조합과 섭취 순서까지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50년간 수천 명의 위장병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 오랜 경험에서 얻은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아침 공복에 생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 더부룩함 등의 위장 문제가 크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송혜숙 할머니, 75세. 는 30년 넘게 만성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약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대로 아침 공복에 양배추 작은 한 줌, 약 50g을 생으로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속쓰림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3개월 후에는 지긋지긋했던 위장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이제 약 안 먹으니 그 돈으로 우리 손녀 예쁜 옷도 사주고 화장품도 살 수 있게 됐어요. 라며 한바구음을 지으셨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농학부 연구팀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양배추즙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위장 내 유해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등의 수가 22% 감소하고 유익균, 비피더스균, 유산균 등의 수가 15%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장 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마치 우리 위장이라는 정원에 좋은 꽃, 유익균을 심고 잡초, 유해균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양배추는 소화 기능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양배추를 아침에만 먹으라는 법은 없지만 특히 아침 공복에 섭취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양배추가 뇌 건강에도 이롭다는 점입니다. 양배추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K와 안토시아닌, 특히 적양배추 성분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장도 튼튼하게 하고 머리도 맑게 해주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건강식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양배추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침 공복에 생 양배추 2-3장, 손바닥 크기, 약 50에서 7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오히려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깨끗이 씻은 생양배추를 그대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오래 씹을수록 양배추 속의 유효 성분이 더 잘 분비되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생으로 먹기 어렵거나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약간의 소금과 함께 나물처럼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 U와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만 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아침 식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약 1520분 후 견과류 한 줌을 섭취하고 그로부터 다시 1015분 후에 양배추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켜 드시면 각 음식의 영양 흡수율을 높이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더욱 맛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활용법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 과일 채소 샐러드, 양배추, 당근, 사과 또는 배를 가늘게 채 썰어 함께 버무려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올리브오일과 레몬즙 또는 발사믹 식초를 살짝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입맛 없는 아침에도 상큼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 스무디, 양배추, 바나나 또는 사과, 플레인 요거트 또는 물 약간을 함께 믹서에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부드럽게 넘어가 씹기 힘드신 분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 쌈밥, 양배추 잎을 살짝 쪄서 부드럽게 만든 후 현미밥이나 잡곡밥에 쌈장 대신 저염 된장이나 견과류 쌈장을 조금 넣어 쌈으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만감도 좋고 맛도 훌륭합니다.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십오토병 등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에 함유된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는 피하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사시는 문보람 할머니, 79세. 는 아침마다 생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20년간 달고 살았던 만성변비와 소화불량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아침에 양배추 주스 안 마시면 하루가 개운치 않아요. 몸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라며 소녀처럼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라인댄스 교실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시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꼭 챙겨 드셔야 할 최고의 음식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아침 공복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뜨겁고 짠 국물 음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등 뜨겁고 짠 국물 음식은 빈속에 큰 자극을 주어 위벽을 손상시키고 위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 매운 김치, 젓갈류,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 등은 공복 상태의 위를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키고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 아이스 아메리카노, 찬 우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주스 등은 위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밤새 따뜻하게 유지되던 위에 갑자기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이 수축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이 둔해져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단순당이 많은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 과자, 케이크, 시리얼, 단 음료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려 오전 중에 심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단 음식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아침 식사 습관을 위한 저의 마지막 조언을 정리해드립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 잠자던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밤새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15에서 20분 후 견과류 한 줌,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 미네랄을 공급하여 에너지 생성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다시 10에서 15분 후 양배추 또는 기타 부드러운 채소, 과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보충하여 위장 기능을 돕고 하루의 활력을 더합니다.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조리해서 드세요. 천천히 먹는 습관. 아침 식사는 특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음식을 잘게 부수어 오래 씹을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위에 가해지는 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시간의 아침 식사. 매일 가능한 한같은 시간의 아침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신진대사와 호르몬 분비를 규칙적으로 만들어 에너지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하루 종일 활기찬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50년 넘는 의사 생활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얻은 이 소중한 건강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시고 병원과는 멀어지는 삶,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